자, 네, 안녕하세요. 2부 인터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지금 몰랐던 사실인데, 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혀, 다른 민족인 줄 알았는데, 같은 슬라브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뿌리고 같은 네, 동슬라브족인데 네, 키예프 공국 시절부터 이제 뭐 이러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누가 네. 키예프 공국의 적자인지 아, 적자 논쟁이 있었네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근데 몽골 침략 후에 이제 바뀌게 되었죠. 모스크바 아, 몽골이 협조를 해서 네, 몽골을 등지고 이제 힘을 키워 나갔고 네. 우크라이나는 따로 떨어져서 서방 세력에 협조해서 대항을 했어. 음, 그래서 또 음, 언어 또한 또 독립적으로 바뀌었던 거고. 뭐 음.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같은 뿌리고 같은 동슬라브족인 게 맞습니다. 다만 네, 네, 러시아에는 이제 슬라브족 비율보다 슬라브족 비율도 있겠지만 물론 슬라브족 비율이 많지만 슬라브족 비율보다도 뭐 다른 아시아인 계열들이 좀 있다는 게 그 점이 뭐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건데 같은 음. 뿌리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실제로 동부에 러시아로 치면 서부죠. 병력을 집결하고 뭐 7만, 12만, 뭐 97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벨라루스에서는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에도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실제 침공을 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불안을 야기시켜서 경제 불안. 그래서 지금 현재 오렌지 혁명 이후에 형성된 친서방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러시아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너희들을 침공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그런 네, 건 전혀 네, 아니고 네, 네, 미국이 현재 이거는 제가 직접 아시는 분이 러시아 이제 정보부대 출신이어서 제가 네,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네,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미국이 했던 행동이랑 하고 있는 네, 행동이랑 매우 비슷해요. 미국이 음, 이제 중국 포위시키고 네, 러시아 말라 죽이고 아, 네네. 그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딱 그렇게 되기 좋은 음,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음, 사실 개인적인 견해 전망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침공하거나 뭐 혹은 침공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만약 침공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같이 음, 군사 전략적 요충지나 침공한다든지 음, 근처에 있는 마리오폴 이런 도시들을 침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근데 또 이 또한 또 나토나 뭐 미국 경제 압박이 있을 거여서 무작정 이렇게 감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군사적 침공 가능성은 없고 한다 하더라도 동부 지역이나 전략적 요충지를 지역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정도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포위해서 고립 작전을 시키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선생님? 고립 작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살살 갉아먹는 거죠. 아, 뭐 아까 속된 표현으로 말라 죽이는. 예, 말라주기도 하고 너희 더 이상 서방 세력이랑 지나지 마라. 더 가까이 가게 나토 가입하려고 더 하고 그러면은 나 키예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음, 식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음.
선생님 또 물어볼게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현재 교민들은 몇 분이나 계시고, 뭐, 교민들의 경제적 피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저희가 교민방이 따로 있는데, 네. 교민방에는 약 350명 정도가 있고요. 아, 350명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35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네. 400에서 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중 학생은 사실 한 60에서 80명 정도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네, 네, 네. 누가 어디에서 어느 학교로 다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힘들고, 교민들의 피해는 전쟁과는 상관없이 네. 순위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 침체로 아,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업의 어려움 등등 뭐 그 정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동부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군이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은 전혀 안 믿고 있나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인들은 네. 미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완강하게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오, 왜냐하면 사실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네. 다른 전쟁에서도 미국이 개입했을 때 사실 그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혼란, 않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국내가 더 정치적 혼란 많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침공 시 사실 미국이 완강하게 개입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전쟁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얽혀 있기도 하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완강에 개입은 하지 않을 거나, 나토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 크게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될 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 네. 미국의 군사 물자 지원 정도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군사 물자 지원, 이거는 바라지만 직접적으로 병력이나 이런 개입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선생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정부 정식으로 나토에 우리 가입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그런 센텐스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나토나 EU 쪽에서는 네. 우크라이나를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얘들이 어느 정도로 경제가 침체되는지도 알고 네. 젊은 사람들이 왜 다들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도망와서 일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체가 침공을 당하더라도 사실 서방 세력들은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네네네네. 그렇죠. 그게 자기까지 오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옆에 완강지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또 서방 세력들 군사력이 그렇게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부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완전히 당한다 해도 당장 크게 문제될 건 또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이제 내일 뭐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하고 러시아 외무차관하고 이렇게 내일 막판 협상이 있다고요. 지금 네. 세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지만 타결이 안 됐고 내일 마지막으로 최종談판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통해서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푸틴 대통령을 봤을 때는 사실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없다. 미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무도 모른다고. 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푸틴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미지수이고,
이것도 사실 뭐 답변을 원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협상을 진행해도 네. 바이든이랑 푸틴 대통령이랑 둘 다 서로의 이득만 챙기려고 네네. 이야기하다가 아무 소식 없이 협상이 끝날 확률이 음.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상에는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특수부대가 잠입을 해서 먼저 동부에서 러시아를 먼저 공격하고 그걸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위장 공격을 하는 거죠. 러시아 군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그런 거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으로 가장해서 위장 공격을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한국에서도 사실 간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드문 일이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더욱 드문 일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국정원, 뭐 비밀경찰, 정보국 이런 것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S배우라고 부릅니다. 네. 그쪽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온 스파이들이 다수 잡혔다고는 하는데 아, 네네. 그 수는 한 10명에서 24명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스파이들이 뭐 동부 전선에 가서 먼저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 사실 어떻게 동부 전선에서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냐면은 총을 쏴서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국경을 넘지 않고 포격을 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냥 죽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음, 개구리한테 돌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뭐 서로 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알겠습니다. 뭐, 심각한 교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폭격으로 끝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자기들 병사들 이제 죽어 나가면서까지 국경 넘을 필요 없고 그냥 국경 바로 앞에서 미사일 몇 번 쏘면은 뒤로 물러나는데 굳이 국경을 넘을 필요도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이게 정치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 회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걸 많이 안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내일 담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인터뷰 요청을 할 때 또 네. 그때도 새로운 소식으로 저희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